굿모닝 여러분,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. 네, 오늘 또 벌써 화요일이네요.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조급함이 있지만 그 마음을 이제 좀 더 가다듬고 다시 집중해서 오늘 하루 성공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하루가 될 수 있게,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아침부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3부 8장을 읽었어요. A formula that would work wonders for you. 놀라운 일을 만들어줄 공식이라는 건데,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막 비난을 하죠. 그런데 비난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.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대단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해보세요. 상대방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열쇠를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이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. 샘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었어요. 근데 와이프가 조앤인데 항상 그 백야드에 가서 잡초를 뽑고 항상 정원을 가꾼다는 거예요. 정말 몇 시간씩 그 정원을 위해서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. 어느 날 하도 그 백야드에서만 사니까 남편이 답답해서, 아니 도대체 뭐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맨날 그렇게 풀을 뜯어내고 이렇게 물 주고 백야드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냐,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지 않다, 좀 그만해라 라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대요.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연히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.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관계가 되게 많이 악화됐다고 하는데,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저도 신랑이랑 좀 말다툼을 자주 했어요. 특히 팬데믹 때 거의 3년을 내내 매일매일 붙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다툼이 많아졌었는데, 그때도 이제 서로 우리가 좀 비난을 하느라 좀 바빴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기보다는 화를 내고 자기 방어를 했던 것 같은데,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 샘 더글라스 씨가 좀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, 어느 날. 그래서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랑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. 어느 날 와이프가 정원일 돕는 거 좀 같이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, 더글라스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같이 나가서 팔을 걷고 잡초를 뽑고 잔디를 가꾸기 시작했답니다.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와주면서 같이 또 시간을 보냈대요.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둘의 관계가 확연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대화에 협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시작을 할 때 상대방이 목적과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우호적인 그런 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어떤 좀 안 좋은 문제가 있을 때도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상황의 긴장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호주에 사는 엘리자베스 노박이라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이 이제 자동차 렌탈비를 체납을 해서 그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 금요일 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아주 네스티하게 그 직원이 말을 했나 봐요. 지금 122불을 월요일까지 당장 구해서 돈을 내라 라고 그 직원이 말을 했나 봐요. 그런데 주말 동안 갑자기 122불을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전화 통화를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, 근데 영업사원이 직원이 왔을 때 엘리자베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 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사죄하는 그런 태도로 죄송합니다. 제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자동차 렌트비를 지금 체납을 많이 했는데, 저 같은 이렇게 문제 고객들이 참 싫으시죠? 문제 고객들이 있으면 정말 힘드시죠? 라고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
그때부터 이제 막 자신의 고충을 막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아, 고객님은 그렇게 문제 고객도 아닙니다.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들이 많은지요. 정말 저한테 거짓말도 하고 저한테 화도 엄청 내고 제 말도 무시하고 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고객들도 진짜 수두룩빽빽합니다. 고객님은 정말 전혀 뭐 문제 고객이 되지 않아요.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당장 120불을 구할 수 없으면은 일단은 20불만 내고 나머지는 천천히 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씨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예전에 그 하버드 비즈니스쿨의 그 총장이었던 딘 던햄 씨가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오피스에 들어갈 때 내가 정확히 뭘 말을 할 것이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관심사에서 그리고 동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방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냥 그 밖에서 2시간 동안 어슬렁거리고 말겠다라는 얘기예요.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할 것인지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그 사람의 오피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만약에 한 가지만이라도 건질 수가 있다면 꼭 이거는 건져야 된다. 그게 뭐냐면 Try honestly to see things from the other person's point of view.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진정하게 노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. 자신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공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이해하셨죠? 이 성공의 공식을 한번 삶에 다해 적용해 보시고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노력하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